여러분 90년대에 방송된 드라마 아들과 딸 이야기를 아시나요? 드라마에는 란성 쌍둥이 남매가 주인공으로 출연했어요. 누나가 먼저 태어나서 다음에 태어날 남자아이를 기대하며 훈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남동생은 귀남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귀남은 남자로서 귀중하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어요. 이들은 생일이 같은데도 귀남이 잔치상을 차린다던가 훈남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5남매 중에서 만녀막동인 막내 남동생이 생태로 자라고 있죠. 우리 집도 아들과 딸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애들은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공부는 집안일을 잘하고 시집가야 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면도 옆에서 불평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누나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학교 다니는 것도 돈이 들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여자애들이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고작 배워서 무얼 하겠다는 걸 모를 뿐이었으니 요즘 시대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시는 걸 어머니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자매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입학식뿐만 아니라 졸업식 때도 당연히 오지 않으셨어요. 항상 남동생의 입학식과 졸업식만 참석하시던데 우리 자매는 자신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며 자라왔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농약을 뿌려야 한다. 빨리 일어나라. 아, 알았어요. 지금 나가면 되겠죠. 아버지와는 항상 이런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농사를 시키고 나는 그 말에 따라서 일하러 나갔죠. 우리 남매의 이름도 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인데 정말 대충 지어주셨어요. 나는 월자, 둘째는 화자, 셋째는 수자, 넷째는 목자,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현수예요. 우리 딸들은 요일별로 그냥 이름을 지어주시고 남동생 이름은 어디선가 이름 잘 지어주는 분한테 받아온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내며 몇 년이 흘렀어요. 동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갈 때 나는 농사일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피부가 검고 농사 때문인지 키가 크지 않았죠. 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지만 환경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말야, 너는 집에서 밥 안 줘? 아니, 그래도 밥은 주는데 조금 더 많이 먹어. 너 계속 그러면 진짜로 키가 안 크겠다. 우리 아버지는 현수만 키 커가 뭐라고 할까? 뺏을 것도 없으니까 동생이고요. 아빠가 왜 이렇게 엄한지? 요즘 서울 사람들은 여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워야 해. 월자야, 너가 열심히 책을 읽고 있던데 왜 아빠가 다 태워버렸어? 진짜 너무하다. 그냥 책인데. 아빠는 무슨 공부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한글만 읽고 쓸 줄 알아도 된다고 화를 내며 책을 모조리 아궁이에 던졌어. 미안해. 너희들이 어렵게 구해준 책인데. 괜찮아. 책이라면 다시 구하면 되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책을 읽어. 우리도 배워야 해. 그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버지 몰래 친구의 집에 책도 읽고 공부도 했어. 월자야, 엄마가 미안해. 왜 그러는 거야? 저렇게 엄한 부모 아래에서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힘들었겠지. 아빠만 탓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공부에는 때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꼭 열심히 할 거야. 그래, 그때 나 도와줘요. 가방도 살게, 연필도 살게, 공책도 살게, 책도 살게. 알겠어요. 그래,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입을 수 있는 예쁜 옷과 신발도 살게. 알겠어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아빠의 구박 속에서 농사를 하는 날 문제가 생겼다. 아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귀가 먹었냐? 연수 앞으로. 사과할 거니까 잘 보호해서 연수에게 건네주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린애한테 밭을 준다는 건 무슨 소리야. 월자,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책도 못 읽게 하고 아버지가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농사만 시키면서도 나는 참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법이 이러니까 나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동안 당근을 뽑고 물 주고 농약을 주고 그런 흔들림이 멀리 떨어진 밭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 주면 안 되냐? 너는 그 밥 필요 없잖아. 어디 남자가 올 거라면 결혼하면 그 집 식구가 되는데 딸들에게 대하여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집 구석도 즐겁했고 아버지는 더
싫어졌어요. 아들만 아는 아버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과 함께 해라. 어차피 내가 있든 없든 필요도 없잖아요. 뭔가였더니 지금 안 들어와. 난 그 길로 짐을 싸고 친구네 집으로 도망쳤다. 동생을 뭐라도 싸게 쫄기도 하기 싫었고 이러한 모습에도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왜 그러는 거야? 저렇게 엄한 부모 아래에서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힘들었겠지. 아빠만 탓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공부에는 때가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라도 꼭 열심히 할 거야. 어머니를 찾아주지 않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모은 돈으로 다음날 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그때 나는 18세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꼭 성공해서 만나자. 알았어. 나가 먼저 서울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게. 당시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처음 마주한 서울은 정말 놀랍게도 별이 많이 빛났어요. 사람들은 어찌나 세련되게 보이던지 제 꾸질꾸질한 옷이 그렇게 염두에 두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주춤주춤 걸어가던 도중에 많은 사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갈까 봐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현재의 구로 디지털 단지였습니다. 그땐 그곳을 구로공단이라 불렀죠. 공장에서 일하게 된 나는 농사짓을 할 때처럼 빠르고 신속한 동작과 열정적인 태도로 어른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기계 고장이 나도 벌써 해결을 했나 보네. 김 씨가 왔네. 여기로 와. 여기 할 게 있어. 커피 2잔이라도 타라네. 그때 180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았죠. 크고 건장한 체격과 멋진 목소리로 커피를 들고 다녀주면서 끈끈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김 씨에게 반해버렸네. 김 씨가 잘생겼다는 게 사실이란다. 김 씨, 우리 막내야. 손이 정말 솜씨가 있어서 엄청 잘해. 시골에서 일하다가 도시로 올라온 건데 한번 가르치면 척척 배우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러 갈게요.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빨리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 그림자처럼 커다란 공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관찰하며 일찍 30살이 된 게 너무나 성숙했습니다. 조금 돈을 저축하고 작지만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작은 방도 얻었죠. 악착같이 일하고 버텼어요.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누군가는 날 해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강해졌어요. 오늘도 월요일 수고했다. 오빠도 고생했다. 그리고 나이를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용접공을 해도 서로 칭호 없이 부르는 오빠가 생겼어요. 말리나 냅니다. 오빠가 좋아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결국 오빠도 포기하고 나갔어요. 시골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서울로 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호기심 갖지 마세요. 그들도 나처럼 학교 다니지 않고 나처럼 농사 짓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동생들이 학교에 보내졌을 수도 있죠. 소식 없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다면 너 어디 사는지 죽음이냐 삶이냐 알려줘야겠네요. 주말에 내려가서 만나자. 응, 난 인사도 드리고 싶은데 어때? 그래, 그럼 나 이번 주말 쉬니까 얼른 가자. 부모를 모르고 잘했다는 남자친구는 제가 서울로 올라온 것을 안타깝게 느꼈답니다. 만나고 싶어도 모르면 만날 수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더라. 후회하겠다는데 부모님도 나이 들기 전에 만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에 휘둘려 4년 만에 시골집에 내려갔죠. 엄마, 누구세요? 어머, 오늘도? 우리 가족은 서로 가능한 빨리 껴안고 울며 안녕하세요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이고, 그래? 당신이 서울 가면 나쁜 일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수키, 언니가 서울 가는 것 걱정해서 말하지 않아서 우린 정말 걱정했어.
그래서 당신이 성공했구나. 성공하는 것까진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공장 일하고 있어요. 저 분은 누구신지요? 혹시 형부아 참 오빠, 여기 오세요. 엄마,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빠, 여기 우리 엄마랑 동생들이 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전 김준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떠나기 전보다 조금 세련되게 변한 것 같지만 분위기와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혹시 가족들을 만나면 눈물이 날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남자친구 내려보낼까 했지만 집을 떠날 때 느꼈던 분하고 억울한 감정은 어느새 없어지고 반가운 기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골이라 힘들게 오시지는 않았나요? 괜찮았습니다. 동네가 정말 예쁘네요. 형부는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누구 신분이세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아빠, 월자. 이분이 어디서 살았는지 이제야 나타났어요. 응, 아빠, 잘 지내셨어요? 4년 만에 보니 뵌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삶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딸이라는 이유로 아들과 차별한 게 상처였을 텐데요. 오해하지 말고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겠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월자, 결혼할 사람이래요. 저도 인사하러 왔어요. 그 녀석은 집을 나가 결혼하려는 거였다고? 아빠는 여자는 배우거나 시집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또 싸우는 건 너무하다. 부모님은 무술하고 둘 다 안 계실 때 무슨 고생하는지 알노라면서. 그래, 그가 구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 일은 매달 봉급을 주는 거야? 너도 여자 처리를 막 일 시키지 말고 더 역서해. 아빠가 최경하게 그러고 있어. 아빠야, 왜 이러는 거냐? 어쩌면 여자는 그저 조용하게 하고 남자와 함께 일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하는 거라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나나 아버지 모두 알고 있었어. 사는 곳도 괜찮아. 응, 방도 크고 특히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서 편해서 아침마다 줄을 세우지 않아도 되거든. 아흠, 정말 다행이야. 잘 해낸다. 이렇게 굳건하게 돌아왔네. 엄마도 항상 미안해주니까 난 아주 괜찮다 했을. 원래 그렇게 사라지면은 미안하잖아. 괜찮아. 건강하게 일하며 사는 걸 보니까 걱정하지 마. 서울에서도 잘려야. 선배, 우리도 이젠 학교 다 단지도다. 동사무소에서 지 초이를 내놓으라고 해서 아빠가 마지막으로 논했다. 내가 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잘 됐어. 안 그러면 너희를 위해 책과 공책,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샀을 텐데.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마. 언니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우왕, 색연필이라니. 다시 서울집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준 것들을 많이 들고 왔어. 그 속에는 부모님이 지으신 채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성도 가득히 들어 있었어. 얼마 후에 우리는 혼인을 신고했어. 돈을 조금 모은 후 가족과 함께 제대로 한 번씩 치르기로 하고 살림을 합치고 남편과 함께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어. 가전제품이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거창한 행복을 원한 적은 없었지만 돈 벌며 살고 싶었어.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어. 요즘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좋겠어? 그 당시에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었어. 우리는 언제나 사장 앞에서 약한 존재였고 너희 남편은 일한 돈을 받지 못해 항상 사장들과 싸웠던 게 일이었어. 돈이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어. 하루라도 비싼 밥을 먹고 비싼 차를 탔던 것은 없었는데 말이지. 그 사람은 주유소에서 차의 기름값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
주유소에서 무료로 기름을 주는 경우도 없잖아. 미안해. 이번 달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걱정 마. 나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걱정 마. 당신은 돈을 받기만 하면 돼. 그렇지. 돈을 줘도 별 수 없다고 하면서 돈을 주던 불량 사장은 남편에게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고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주고 위험한 물건을 다루게 했지. 당연히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았어. 그 결과 몇 년이 지나고 일이 터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동안의 힘듦 속에서 우리 가족은 커져갔지. 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때는 부모님이 서울로 와서 돌봐주셨어. 아버지는 최상급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4년 만에 다시 만나 아빠의 눈물을 보면서 긴 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어. 그렇게 아들은 저와 남편, 시골에 있는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어. 하지만 그 사장은 직원들을 항상 업신여기고 남편을 눈엣가시로 봤어. 어느 날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내 집이 맞나요? 김준철 씨 댁 맞나요? 그러자 경찰들이 함께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병원에 가세요. 김준철 씨가 심하게 다쳤다니까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다친 이유가 뭔가요? 어디서 다친 건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린 아들을 안고 통장을 챙기고 경찰을 따라 나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김진철 씨가 화상을 입은 모양입니다. 상황이 혼란스럽네요. 경찰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무사하기를 빌며 병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화상치료 전문 병원이 없던 시절, 남편은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가까운 생을 지켜왔습니다.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해보려 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남편이 받는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다가 사고 현장에 있던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왜 다치고 날렸다고 말하셨어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좋은 인간이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런 줄 알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켰으면 그게 할 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이 있는데 안 준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정말 힘들다고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빼고 그딴 말을 해요. 얼마나 잘 먹고 다니길래 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그런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밀린 월급이랑 치료비 내놔요. 당장 당신이 이런 짓 저지르고도 마음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그런 낯짝을 들고 여길 찾아와. 당신 밑에서 일하다 이렇게 다쳤으면 뭐라도 사들고 와야지. 돈을 못 주면 제대로 위로라도 해야지. 당신 진짜 미쳤어. 제 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뻔뻔하게 찾아오지.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여자가 미쳤나? 시애는 혼자 이항하다. 이렇게 다친 거야? 나 때문에 다친 거 아니고? 그리고 공장에 불러서 우리 피해가 얼만 줄 알아? 그런데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우리 남편한테 일부러 힘든 일 시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럼 직원이 사장이 시키는 일 하지 뭐해? 시키는 일 하기 싫으면 본인도 사장하라 그래? 사장을 주제도 한다는 게 어디서 진짜시. 아무튼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정말 더러운 일이지만 월급을 굳이 주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세요. 법은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볼게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환자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고함치 마세요. 사장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여기에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대로 설명 없이 남편만 탓하고 떠나갔어요. 그때는 산업안전이나 산업 폐기물 처리도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너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지만 우리 편은 누구도 없었어요.
같이 일한 공장 동료들도 위로는 해줬지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일부터 하자고만 했죠. 김서방은 괜찮니? 아니요, 엄마. 지금은 밥도 못 먹어. 내가 올라가서 주러 갈까? 괜찮아, 엄마. 엄마도 일이 많고 힘든데 어떻게 내려와요? 괜찮아요. 통장에 돈을 좀 넣었어. 병원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알았어, 엄마. 나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아. 내게 잔소리 말고 돈을 써. 아니면 준우한테 주고 너도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보호자가 건강해야 환자도 빨리 나을 수 있어. 어려울 때는 이야기하고 알겠지. 끝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정말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는데 사실 남편을 간병하느라 계속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모은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치료비는 비싸고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결코 어려운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플 때는 더 예민해지지도 않았어요. 분명 나이의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남편은 한 달, 두 달 어려운 치료를 버티던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가면 안 돼? 눈 좀 떠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치료비를 충당해 줄 테니까. 사랑아, 이따위로 가면 안 돼. 저는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과 저를 두고 남편은 애정하게 떠났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주후가 커가면 어떻게 할 건데? 이사를 언제 갈지, 결혼식은 언제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혼자 떠나면 나는 어떡하지? 응, 사랑아.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사랑아, 말 좀 해봐.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대화조차 하지 못한 채 남편은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날 아침. 사랑아, 나 오늘 빨리 나가봐야 해. 밥은 또 언제나 저녁에 와서 먹을게. 알겠지? 내일 남편을 잘 보내고 올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어. 알았어. 마지막으로 돈 다 받아갈게. 이게 마지막 대화였어. 그날 아침, 남편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채 이렇게 될 줄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존해야지. 정신 차리고 밥을 먹어야 해. 아들도 챙겨야 하는데. 이제 챙길 사람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되어서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해. 아직 장례 치르는데 이틀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너 그러다 쓰러지면 진짜 큰일 날 거야. 힘들어도 남편을 잘 보내줘야지. 눈을 감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너와 준비한 세상을 떠나야 해. 옳은 곳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이 한잔하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자. 정신 나간 채 장례를 치른 것 같아. 사장은 장례식장에 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돈을 몇십만 원 넣고 던져놓고 갔어. 인간적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법대로 하라고 하면 못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 높은 병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장례비까지 치르고 나니 더 힘들었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조의금은 장례 비용으로 사용했고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는 이사와 결혼을 위해 모은 돈으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남편이 계실 때는 아들을 돌보고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아들 준우가 문제였어요. 공장에 데려가면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그런 곳에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준우를 돌봐주셨어요. 부업을 하면서 월급 차이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들을 돌보면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반토막이 나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며 보증금도 깎이기 시작한 날, 이제 남은 보증금도 없어서 지금보다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 말대로 시골로 내려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는 김준철 씨 집 맞나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제 남편이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대체 누구신데? 네, 누구신데?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귀신을 보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집을 찾아온 건가요?
저는 준철 씨의 친구 수용이라고 합니다. 친구시고요? 아내, 제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셔요. 혹시 남편의 숨겨진 쌍둥이 형제는 아닌지 의심했지만 본인을 친구라고 소개한 사람은 잠든 준호를 보고 조심스럽게 거실에 자리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집에 손님이 올 줄도 모르고 물밖에 없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는 잠들었네요. 네, 아직 어려워서 일찍 자요. 사실 내일 날 밝을 때 찾아오려고 했는데 혹시 일이 나가시면 엇갈릴까 봐 실례를 무릅쓰고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남편 친구분이요. 맞아요. 남편은 친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다 질 나쁜 애들뿐이라고 만나기 싫다고 했었는데 제 남편은 조철 씨랑 같이 보육원에서 만난 게 아닌가요?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박소사 수연이는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남편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철이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어요. 형수님도 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제게 보고 착각했나 봐요. 어릴 때도 키도 같고 얼굴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조철이를 착각했어요. 정말 많이 닮았는데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불러줬어요. 겉은 닮았지만 자란 환경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조철이 아버지는 아주 부유했대요. 대지주였던 집은 조철이가 빌려준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었어요. 남편 아버지가 부자였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도 학교든 밖이든 조철이 땅을 밟아야 했어요. 그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고 조철이는 뭐든 다 잘했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다요. 손재주가 좋아 경운기나 농기계가 고장나면 선뜻 가서 고쳐주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준철이 고치면 언제 고장 났냐는 듯 기계들이 멀쩡하게 고쳐졌고 준철이 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아버님은 공부해서 의사나 판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준철이 이런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모두 이쪽으로 가길 원했죠. 그때부터 아버지와 준철이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라 혹시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뺏길 것도 없고 사기를 친다고 해도 내줄 것도 없던 저는 일단 드러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잠자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대지주의 아들이라고이 무슨 요즘 유행하는 그런 소설 속 얘기도 아니고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래도 일단 들었습니다. 준철이 어머님은 준철이 초등학생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도 키도 같고 얼굴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조철이를 착각했어요. 정말 많이 닮았는데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불러줬어요. 겉은 닮았지만 자란 환경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조철이 아버지는 아주 부유했대요. 대지주였던 집은 조철이가 빌려준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었어요. 남편 아버지가 부자였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도 학교든 밖이든 조철이 땅을 밟아야 했어요. 그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고 조철이는 뭐든 다 잘했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다요. 모르겠지만 다시 정신 차린 준철이 공대를 가기 위해 다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죠. 그렇게 10년 넘게 아버지와 아들만 살던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준철이 새어머니도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분이셨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저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준철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새어머니와 아들이 아버님의 재산이 전부 준철이 태갈까 봐 준철이 내쫓은 겁니다네. 쫓아냈다고네. 마치 준철이 아버님의 재산에 눈이 돌아 아버님 몰래 땅을 팔기 위해 알아보고 다닌다고 거짓 소문을 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준철이 그 길로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 땅인데 자식이 팔겠다고 해서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준철이 아버님은 그 얘기를 믿었습니다. 준철이 재혼한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님은 자신의 새로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준철이 미웠던 거죠.
그걸 알고 있던 새어머님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 결국 준철이 떠났고 그 뒤로 한 번도 시골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다 진짜예요. 지금 막 꾸며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준철이 안타까웠던. 아버지는 저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준철이에게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준철이는 한 번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거절하니까 그 돈이 모두 제 통장에 쌓였어요. 그리고 준철이는 저에게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업하고 살아라며 그 돈을 모두 저에게 줬어요. 그 돈이 제 통장에 있으니까 제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준철이에게 사업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육성 예비는 덤으로 받고 아버지와 준철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염치 없지만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번창해서 슈퍼마켓과 음식점, 서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건 모두 준철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너도 편하게 살자고 찾아왔는데 준철이는 이제 세상에 없네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요. 말로만 듣던 출생의 비밀이 이런 건가요? 남편의 친구인 수용 씨는 그날 밤 저에게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와 준철이는 이웃집을 불태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동네에 빈대가 많았는데요. 빈대를 잡으려다가 너무 성광이 심해서 집이 다 타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집을 이사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갔죠. 처음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동네에 있는 벌레들이 모두 죽는다고 기뻐했죠. 그러나 어리고 경솔했던 나와 준철은 바람의 세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이 한순간에 불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는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어요. 그때 준철의 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혼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며 혼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맞는 일이었어요. 사람들까지 다 다칠 뻔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겪은 나는 어릴 적 그런 일을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 조카한테 서울 사투리를 가르쳐 버렸나요? 정말 과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성격이 그랬던 걸로 알고 살았지만 만약에 그는 수용 씨를 더 일찍 만났다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대로 찾아왔으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황당하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으면서 성공. 실패란 없어요. 빨리 와야 하는데 미안해요. 형수님 말씀하세요. 아마 지금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집을 찾느라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준철이에게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네. 큰 사고였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과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성공한 건 모두 준철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너도 편하게 살자고 찾아왔는데 준철이는 이제 세상에 없네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요. 말로만 듣던 출생의 비밀이 이런 건가요? 남편의 친구인 수용 씨는 그날 밤 저에게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나와 준철이는 이웃집을 불태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동네에 빈대가 많았는데요. 빈대를 잡으려다가 너무 성광이 심해서 집이 다 타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집을 이사해서 더 나은 곳으로 갔죠. 제목, 지난 사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이별 인사조차 할 수 없게 보내줬어요. 보상은 준철이가 일한 곳에서 받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제 남편을 탓했어요. 부주하게 일하다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손해보상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실제로 상황은 정말 복잡했어요. 그 사장은 제 남편에게 월급도 정확하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모아둔 돈으로 병원비와 치료비를 치르고 결국 집 보증금까지 다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내일 그 사람이 오면 다시 틀려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 이런 이야기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찾아주셔서. 아, 형수님.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세요? 실은 사업을 하러 가기 위해 준철이가 내 돈을 사용했는데
준철이가 앞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약 10% 정도의 지분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예를 들어 100만, 1000만, 억, 정말로요. 그래서 사실 준철킨이 돈을 받게 된다면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하거나 만약 사업을 하기 싫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끔 권유하려고요. 형수님,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것을 보니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어디로 이사하시나요? 윗동네는 돈이 부족해서 언덕 아래쪽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 힘들게 이사하지 말고 이 돈으로 월세 내며 기존 집에서 더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아이와 지내려면 여전히 그 집이 더 나아요. 이 돈 부담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이 돈은 준철이의 돈이에요. 그리고 던져주고 미국에 가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하고 떠난 남편의 친구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과 함께요. 형수님, 수영 씨가 왔어요. 준우야,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에요. 준철이 다닌 공장 주인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에요. 어머, 정말요? 법대로 해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를 데리고 만나고 왔어요. 이 돈도 주던데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바로 돈을 주려면서 왜 그런 짓을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래도 제재를 피할 수 없죠. 근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지금 우리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수용 씨가 가져온 돈을 보니 우리 남편도 이제 하늘에서 마음 편하게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쁘죠? 형님 그리고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는 당신이 한국이 좋다고 하면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떠나기 싫으시면 억지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요. 저는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주랑 같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지 못했던 공부, 제가 하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일단 형님과 제 출국 준비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도 만나게 됐죠. 네, 우리 며느리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우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남편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신 어르신, 그때는 못 만나 뵈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닙니다. 이제야 인사드리러 와서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없다. 그 녀석, 밖에선 부모 없는 게 뭐라고 하고 다녔다면서 수영이라도 바라고 있었으면 우리 며느리랑 손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수영아, 고맙다. 뭐예요, 아버님? 그래, 국미 떠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딸이라고 학교 보내는 것을 원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아직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이유로 공부를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학 다니지 않고 내 아이에게 신경 쓰는 건 괜찮은데 손자 녀석과 함께 지내는 것도 좋겠네요. 아이들이 점점 세고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학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대학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요. 준철이 많이 자라 별로 안 변한 것 같고 갑자기 든든한 지원군이 생겨서 다행했겠네요. 일단 검정고시부터 준비해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꿈이었어요. 1년 동안 한국 대학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영어도 공부했어요. 그러고 준우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라에 있는 수용 씨의 도움으로 뉴욕에 정착했어요. 처음 경험이라 어려웠지만 본토 사람들이 빨리 말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았어요. 불편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뉴욕이 얼마나 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저와 준우 찾아와요.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이야기를 선호하지 않아요. 미안해요.